박문수는 암행어사가 되어 각 지방 수령들의 사람 됨됨이에 따라 훈계하며 사회 질서가 점점 어지러워지고 남녀 관계도 어느 정도 물러난지 시험해 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산수 고두막으로 들어가서 잠자기를 청하여 여주인의 정조를 시험해 보다가 희롱한다며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박문수는 몹시 기가 막혀 하는데 뒤늦게 나타난 그의 남편인 사냥꾼에게 구럭에 넣어져 큰 나뭇가지에 매달려 활로 구럭의 줄을 끊어 땅에 떨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박문수를 풀어주며 장난이 심했다며 술상을 마련하여 사과한 후 곧장 사냥을 나간다며 떠나버렸습니다. 괘씸하기도 하여 관아에 들른 박문수는 그곳 현령을 시켜 사냥꾼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포졸들이 몰려가 사냥꾼을 잡아왔는데 그는 지나가는 기일손을 재워준 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문수는 명궁수를 불러 50호 거리에서 사람은 쏘지 말고 매단줄을 쏘아 사냥꾼이 땅에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사냥꾼에게 왜 살려달라고 빌지 않느냐며 물으니 잘못이 없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며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박문수는 웃으며 산골 여자의 정조가 얼마나 지켜지는지 시험해 보았다며 그의 아내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문수는 보은관청에서 나와 사평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속리산 줄기로서 두매산 꼴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부락에 다 잠시 쉬었습니다. 며칠 전 연풍 근처 주막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박문수는 궁금해서 괴산길을 버리고 연풍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해걸음 무렵 연풍 못 미쳐 문제의 주막에 닿았습니다. 산골이어서 손님이 없어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근처에 주막이 서너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적대가 자주 출몰하여 다 떠나고 이 집 하나만 남아 손님을 맞았습니다. 박문수는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여인이 박문수를 맞았습니다. 손님 미안하네요. 아무것도 없이요.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이 밤에 어디로 가겠소. 부엌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정말 딱또하네요. 박문수는 곧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안악이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역시 잡곡밥에 산나물 두어 가지였습니다. 박문수는 밥상을 물린 후 아랫목에 들어 누웠습니다. 밤이 깊어 갔습니다. 윗목에 누워있던 안악이 아랫목 쪽으로 굴러 내려왔습니다. 박문수는 자는 신용을 하고 숨을 죽였습니다. 여자가 박문수 곁으로 가까이 다가와 슬그머니 수작을 부렸습니다. 손을 박문수의 가슴에 얹어 보기도 하고 다리를 문수의 목에 턱 걸치기도 했습니다. 박문수는 자는 척하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자는 손으로 박문수의 아랫도리를 더듬었습니다. 그 손을 박문수 꽉 잡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여자가 한참 동안 잠잠해지더니 또다시 더듬어 왔습니다. 박문수가 어떻게 할까? 한참 동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여자가 알몸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문수는 살며시 일어나 윗목으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다시 윗목으로 굴러왔습니다. 여자의 손이 거침없이 박문수의 다리를 더듬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손을 밀치고 호롱불에 불을 당겼습니다. 몹시 방자하구려. 수년 동안 객지로 떠돌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요. 여자는 한껏 교태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이 방에 우리 둘뿐이네요. 박문수는 너무 어이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와 회초리를 가지고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인의 행동을 눈감아줄 수 없소. 뒷날을 경계하는 뜻으로 내가 부인의 종아리를 때리겠소. 박문수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제야 여자가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박문수 앞에서 추파를 던졌습니다. 마음은 꿀떡 같으면서 양반 흉내내지 마시우. 양반은 뭐 옹달샘을 싫어하나뮤. 이런 앙큼한 것.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그때였습니다. 뒷문이 열리면서 수염이 텁수룩한 사내가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오시나뮤. 이 손님이 나를 귀찮게 하는 바람에 시달림당하고 있네요. 여자가 사내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사내가 뿌리치고 박문수 앞에 엎드렸습니다. 손님 이제서 알겠구만류. 이 계집이지 마누란 디유 이놈이 아까부터 밖에서 듣고 있었구만류.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칼부림이 나기까지 했는데 유지 버릇게 못 주네요. 주인장 미안하오. 하룻밤 신세를 지려다가 이 지경이 되었소. 지금 여편 내의 부정한 행실을 바로잡아 주시려는 손님의 은혜 태산 같습니다. 닷새 전에도 저놈의 여편 내가 행인하고 붙어있는 것을 이놈이 보고 칼로 찔러 버렸지요. 그 사내는 다행히 죽지 않고 관에 갇혀있시우.
그런 뒤 사내가 간통한 것이 아니라 전현이 꼬리를 쳐서 걸려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시오. 오늘 밤 보니 그 사내 말이 맞구먼요. 그런 일이 있었구먼. 이튿날 박문수는 충주 관아에 들러 억울하게 갇힌 사내를 구해주고 칼부림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리산 자락의 상주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거기도 산골이었습니다. 그곳 상주 주막은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오가는 손님이 없으니 장사가 될 리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사냥꾼이 멧돼지를 잡거나 노루를 잡으면 인근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술을 팔았습니다. 주막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라곤 남의 집 머슴살이하는 이들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날은 멧돼지를 잡았기에 주막에서 술을 팔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 머슴들이 두세 명씩 짝을 지어 주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모여 멧돼지를 안주로 술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술이 거나하게 오르자 화제거리는 자연히 양반들의 착취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 무렵에 군포를 피해 달아나는 유랑민들이 늘어나고 양반은 군포를 내지 않는 폐단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군포만 없어도 살만할 개야. 어느 놈이 만들어 놓았는지. 양반 녀석들이 만들어 놓은 괴물이지. 저희들은 내지 않으면서 우리들만 잡는 그따위 법이 어딨어. 세상이 확 뒤집어져야 해. 그들은 양반들을 씹으면서 기고만장이었습니다. 주모 오늘은 외상이요? 금년 추수 잘했겠다. 외상이 어디 가겠수. 암 그렇지. 술을 곱게 마시면 괜찮겠지만 주막집의 방해 아래 위 마을 사람들이 섞이고 제 너머 사람까지 한데 엉키면 술판 뒤끝은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일어난 싸움은 두레가 주범이었습니다. 내가 잘하느니 내가 못하느니 하다가 마침내 두 패로 갈려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막집 술잔이며 접시는 물론이요 술동이가 깨지고 서로 피를 튀겼습니다. 이들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쌓인 한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주막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주모는 큰 손해를 보고 분에 못 이겨 두 동네 사람들을 관아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이때 소문이 묘하게 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주모를 건드리려다가 잘 되지 않아 싸움을 일으켜 칼부림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조사에 협조하고자 싸움한 두 마을 사람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무슨 일로 싸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지방의 아전들에게 있었습니다. 송사가 나면 아전들이 이를 크게 벌여 소장을 조작하여 소송 당사자에게 금품을 착취하는 나쁜 관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둘의 얘기로 싸운 것을 아전이 주모 가늠 운운하고 소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모를 가늠하려다가 싸움이 났다고 크게 소문을 낸 것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들을 모두 석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전을 철저히 조사하여 범인을 모두 가려냈습니다. 이 일은 이방과 형방 등의 아전들이 짜고 한 짓이었습니다. 아전들은 곤장 몇 대를 맞고 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온갖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문수는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전을 앞세워 고으려니 배후 조정한 사건도 많았습니다. 어사 박문수에 대한 야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